안돼. 반갑습니다, 이든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폰 XR을 처음 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 들어가기 전에 갤럭시 S9을 굳이 잘 쓰고 있었는데 XR로 바꾼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들을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는 이 컨텐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 컨텐츠를 빌어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랑 갤럭시 핸드폰을 쓰고 있는 그 유저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첫 핸드폰부터 지금까지 안드로이드만 10년을 써왔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갤럭시 핸드폰 그리고 혹은 LG 핸드폰의 편리함과 뛰어난 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고는 있지만은 삼성페이라던가 NFC를 활용한 교통카드 기능들, 선명한 화질, 이런 포인트들은 지금도 삼성 핸드폰이 많이 그리운 포인트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이제 쓰던 핸드폰이 갤럭시 S9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주관을 많이 섞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다음에 컨텐츠 만들 때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컨텐츠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요 영상, 이놈의 쉽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시급했습니다. 문제의 요 영상은 본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이폰 XR을 쓴 지 한 3일째 되던 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마냥 해맑던 시절, 아이폰을 갖고 싶어서 이제 겟한 거지. 겟해가지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 개선될 수 있겠지? 벅차올랐던 정말 그런 철없던 시절에 찍었던 영상이었고요. 이제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게 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2주를 써보고 느꼈던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차례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구성품입니다. 아이폰 XR을 보시게 되면은 이 케이스 안에 요거는 이제 책자 같은 거고요. 에어팟 같지만은 안에 선이 있는 이어팟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아이폰은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어팟이고요. 아예 3.5파이 단자가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아예 이렇게 일체형으로 라이트닝 케이블이죠. 그리고 3.5파이 단자를 라이트닝 케이블에 끼울 수 있게끔 변환해주는 변환 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하필이면 내가 살 때 이런 걸 안 넣어주는 거죠? 이걸 또 따로 사야 되더라고요. 애플 정품 액세서리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좀 비싼 것 같대. 무슨 말이야. 어쨌든 비싼 것 같더라고. 애플 저희 팀쿡 성님의 그 마케팅 수완, 장사 수완에 박수를. 저는 어차피 그 코드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케이블이랑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5W짜리 충전기입니다. 아이폰 XR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5W짜리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 충전기로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얘를 한번 0%에서 완충을 하려면은 한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갤럭시 썼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20-30분 잠깐만 충전해도 거의 한 80%에서 90%까지 금방 급속 충전이 가능했는데, 이 친구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서 충전을 해도 충전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정말 기본 충전기가 느립니다. 이 포인트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할 말이 많죠. 이전 컨텐츠 갤럭시 S9과 아이폰 XR을 비교해서 설명해드렸던 제 컨텐츠에서도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냥 아이폰이 이뻐서 쓰고 싶어서 샀다고 말씀하세요. 그 포인트가 정확합니다. 아이폰의 셀링 포인트, 판매 포인트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제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하드웨어나 기타 여타 다른 편의성들,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뛰어나고 우수한 것들이 이미 많지만 디자인 때문에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좋아서, 빨라서, 혹은 편의 기능이 높아서, 호환성이 좋아서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제일 이쁘잖아. 그것은 뭐다? 이쁜 게 곧 경쟁력이다. 아이폰은 이쁜 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잘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케이스를 씌워놨거든요. 케이스는 되게 얇은 걸로 씌워놨어요. 일부러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가리기 싫어서 최대한 얇은 걸로 씌워놨습니다. 저는 원래는 생폰주의자인데 아이폰은 좀 생폰을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씌워놨고 떨어뜨려서 깨지면은 몰라, 그건 모르겠고, 벗겨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아이폰 XR은 대신에 아이폰 XS나 XS Max와 달리 야, 이거 안 빠지면 야, 벗겼습니다. 아이폰 XR은 XS, XS Max와 다른 점은 테두리 부분이 알루미늄입니다. XS, XS Max는 테두리 부분이 스테인리스라서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강해지죠. 아이폰 XR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8의 그것을 많이 계승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후면이 싱글 카메라에 아이폰 8의 그것과 많이 유사하죠. 대신에 전면은 아이폰 X의 디자인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반반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쪽은 아이폰 8, 이쪽은 아이폰 X, 이렇게 나눠져 있다. 사실 수식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쁘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기호적인 측면인데 저는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되지? 아, 이쁘다. 예, 이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 마크?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XR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영상에도 디스플레이가 댓글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 아닌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딱 짧게 그리고 최대한 주간 배제해서 말씀드리면은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아쉽습니다. 현재 플래그십 모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제조사들 삼성, LG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이런 폰들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은 이 친구는 플래그십 모델 라인에 같이 세워놓으면은 뒤떨어지는 디스플레이인 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2주간 써봤는데 지금은 사실은 눈이 익어서 이 디스플레이에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지만은 우리 냉정하게 화질로만 따져보자고요. 화질은 이 친구가 다른 라인의 플래그십 모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예민한 사람이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텍스트, 카카오톡, 특히 문자 같은 거 볼 때 확실히 그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체감적으로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폰 XR 같은 경우에는 326ppi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도는 아이폰 4S 시절부터 아이폰 8까지 이어져 온 ppi 해상도와 동일한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이폰 XR이 사실은 원래 아이폰이 가지고 있던 해상도에서 크게 뒤떨어지거나 차이가 있지는 않다. 아이폰 8까지 326ppi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LCD 패널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플래그십 모델들은 전부 다 패널을 LCD에서 OLED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 OLED의 해상도는 LCD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색감이라던가 화질 그리고 블랙의 표현, 검은색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LCD 패널과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의 기준이 바뀌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현 세대 플래그십 라인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디스플레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LCD 패널은 애플이 키노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업계에 나와 있는 LCD 패널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표현해내는 색 정확도라던가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딱히 과장되지도 않고 눈이 불편하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써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뭔가 더 디테일하고 그 느낌을 팍 꽂아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베젤, XR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베젤이죠. XS, XS Max와 비교하면 분명히 넓은 베젤인 건 맞긴 합니다만 실제로 봐도 좀 넓긴 합니다만은 사용하다 보면은 크게 미적으로 거슬린다던가 불편하다던가 하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은 좀 둥글둥글한 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정말 지극히 개인 취향과 호불호의 문제겠죠. 네 번째, 카메라입니다. 후면부터 보게 되면은 1200만 화소의 f1.8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가 X, XX, XX Max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지만 듀얼 카메라가 아니라 싱글 카메라라서 이 친구는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심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표현을 한다는 점이 다르겠고요. 이 친구도 역시 4K 동영상을 지원합니다. 싱글 카메라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저는 딱히 S9 때도 싱글 카메라였었고 듀얼 카메라를 써본 경험이 아직은 없어서 그런가 큰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싱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XS, XS Max와 들어간 똑같은 동일한 센서의 카메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의 품질이라던가 결과물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카메라 역시 아이폰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최고의 핸드폰은
아닐 수 있어요. 핸드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픽셀 3 XL이 카메라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 외에도 품질이나 성능으로 밀리지 않는 핸드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또 특장점은 카메라가 표현해내는 색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하드웨어의 수치와 무관하게 표현해내는 특유의 아이폰만의 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아이폰 카메라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하드웨어적인 수치의 뛰어남이나 객관적인 뛰어남보다는 색감인 것 같아요. 색감이나 표현력, 표현하는 방법, 특유의 사진 느낌, 이런 거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밖에 나가서 이 친구로 하루 종일 영상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따로 편집을 해서 이거는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컨텐츠를 찍는 겸 해서 겸사겸사 샘플 동영상을 잠깐 한 5초 정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어떤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상의 해상도는 4K로 찍었고요. 프레임은 24프레임입니다. 24프레임으로 찍은 이유는 살짝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24프레임으로 찍었다는 것만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잠깐만 돌려볼까요? 슉!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700만 화소에 노출은 f2.2까지 지원하고 트루뎁스 카메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로도 인물 사진 모드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는 4K까지는 안 되고요. 1080p 해상도의 촬영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은 아니라서 아직 전면 카메라를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하진 않았는데 보기 좋은 정도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는 딱히 뭐 코멘트 드릴 게 없네요. 낫배드하다. 그리고 5번째, 페이스 아이디. 아까 제가 그 전면 카메라를 말씀드리면서 트루뎁스가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트루뎁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거든요. 이 페이스 아이디가 제가 이전까지는 지문 인식으로 항상 이제 핸드폰을 쓰다가 처음에 아이폰으로 갈아타면서 페이스 아이디를 처음 써보게 됐는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원래 저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많은 것들을 지문 인식으로 보안을 잠금했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로도 이런 게 다 가능할지, 이게 진짜 보안으로서의 신뢰도가 있는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막상 써보고 적응을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은행 어플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 아이디로 다 가능하고, 잠금 해제 같은 경우에도 인식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원래 갤럭시에서도 전면 인식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평면을 스캔해서 인식하는 거라서 속도도 조금 걸리고 인식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랬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확실히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속도도 좀 빠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켜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그냥 쳐다보면 풀리는 느낌. 굉장히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거 못 느끼고, 은행 어플리케이션도 페이스 아이디로 다 되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때도 페이스 아이디로 다 되고, 웬만한 거는 지문으로 이제 하던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금방 적응하면은 불편한 걸 하나도 느낄 수가 없고, 편한 부분도 많지만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할 때, 자기 전에 핸드폰 할 때는 이렇게 누워서 제 얼굴을 이렇게 눌려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인식을 또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들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하고 다시 이렇게 눕고, 이런 적이 좀 많아서 요거는 조금 오게 티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딱 정직하게 이렇게 보면은 잠금 인식이 잘 되는데, 요렇게 틀거나 혹은 요렇게 있거나 살짝 각도가 틀어지면은 잘 되네? 뭐 잘 되지? 그쵸? 요렇게 가로로 누이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인식이 잘 돼요. 트루뎁스 카메라가 뭘 막 쏴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인식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인식은 여전히 겁나 잘 된다. 그리고 6번째, 성능. 10X, 10X 맥스가 아닌 10R을 샀던 이유 중에는 가장 큰 거, 가격도 있었지만은 가격만 낮고 성능까지 같이 낮아버리면은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산 이유 중에 하나는 10X, 10X 맥스와 동일한 칩셋이 들어있다는 거, A12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고 뉴럴 엔진 기술로 인해서 조금 더 구동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칩셋의 성능을 좀 더 체감하려면은 사실은 그래픽 작업이 많은 게임 같은 것을 한다거나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을 돌려봐야지 더 체감을 많이 하겠지만은 저는 사실 게임을 거의 안 해요. 게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낀 건 별로 없고요. 갤럭시 S9을 쓸 때와 큰 차이는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얼추 비슷하거나
근데 뭐 물리적으로 좋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겠죠? 하지만 한 가지, 이거는 칩셋이랑 무관할 수도 있겠는데 iOS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고, 얘도 아까 했던 말 또 하면은 얘도 일단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쁘잖아요. OS가 이쁩니다. OS의 UI가 굉장히 이뻐요. 뭘 해도 다 이뻐 보여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디자인이 이뻐 보입니다. 성능은 뭐 딱히 실사용에서 체감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크게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정말 깡패입니다. 이전에 쓰던 핸드폰 S9이랑 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하고 싶진 않지만, S9 배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충전을 하고 나가면은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한 번 더 완충을 해줘야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S9은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아침에 한번 100% 충전을 하고 나가면 걱정이 크게 없는 느낌이에요. 퇴근할 때까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 7시 마칠 때까지 크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업무하면서 잠깐 문자나 전화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원상 그 웹사이트에 찾아보고 이러면은 15시간 간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재원상 나와 있는 15시간과 사람이 사용하면서 그 사람마다 핸드폰을 쓰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체감 배터리 타임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이 친구는 굉장히 그냥 배터리가 깡패인 느낌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더 못하겠어. 배터리만 겁나 칭찬을 좀 할게요. 배터리 너무 좋았어요. 전 이 배터리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이폰 XR을 2주 정도 써보고 느낀 소감과 리뷰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오늘 설명드린 포인트들도 제 주관이 섞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필터링 하실 건 필터링 하시고 참고하실 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자면 나쁘지 않은 폰입니다. 보급형이라는 비아냥과 논란이 많은 아픈 손가락 같은, 애플에겐 아픈 손가락 같은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실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충분히 좋은 폰, 충분히 안정감이 있는 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요걸로 뭔가 우려 먹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브이로그도 하나 찍어가지고요, 요걸로만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편집해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럼 안녕!